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에머슨의 성공론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에머슨의 성공에 대한 글을 이렇게 읽어주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에머슨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제 에머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자를 알아야 되니까. 에머슨 이름은 좀 복잡해요. 랄프 월도 에머슨. 그래서 이제 1803년에서 1882년 19세기를 꽉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버드대를 졸업을 하고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상을 접하면서 이제 사상가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에머슨 하면 초월주의라고 하는 사상, 미국 문학사라든지 미국 이제 그 사상사를 배우면 이렇게 초월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발음하기도 어렵고 철자도 어려워요. 트랜센덴탈리즘. 트랜센덴탈리즘. 우리가 덴탈 하면 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고정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 넘어간다. 그러니까 좀 뭡니까? 고정관념, 고정생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더 차원 높은 생각, 차원 높은 마인드,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이 초월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상사를 따로 배울 때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먼저 거기서 이제 배우면 될 거고요. 주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심성을 굉장히 고귀하고 숭고하고 높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초월주의가.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역사의 2000년 동안의 서양 역사는 서양 사상 혹은 서양의 이제 기독교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인간을 그렇게 높게 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원래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을 굉장히 높게 보고 소중하게 보는데 성경에 반드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가 서양으로 건너가면서 플라톤 철학하고 이렇게 혼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서양의 기독교가, 이제 서양이라는 말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양의 기독교는 인간을 낮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사상이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원론, 즉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높은 거, 하나는 낮은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는 높은 건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든지 신의 영역, 신의 모습, 또 이런 거를 이제 이성에 대한 거, 법칙 이런 걸 얘기하고, 밑에 있는 거는 인간의 삶, 인간의 생각, 또 인간의 육신 이런 거는 전부 이제 저급한 거로. 그래서 늘 또 인간도 어떻게 보면 항상 죄가 많은 존재, 우리가 이제 원죄라는 말 많이 하죠. 인간은 항상 죄인이라는 관점만을 강조했지 인간의 본성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그게 서양의 그동안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서양의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하고 이렇게 혼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인간을 그렇게 이 에머슨처럼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동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동양은 또 성경도 그렇고, 자, 성경, 동양 사상, 이거는 이미 인간이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벌써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동양 사상에 보면은
뭐 주역을 비롯해 동양사상 어떻습니까? 천지인 이렇게 돼 있죠. 요 사이에 천지 사이에 인을 집어넣어. 천지인. 즉 인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요한 존재다. 요걸 이제 삼재라고 합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게 천지인이라. 인간을 우주의 소중한 구성 요소로 봅니다. 우리가 동학에서 인내천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요즘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동양이나 성경 본문 자체에서는 인간을 소중하게 다뤄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기독교가 그동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항상 뭐 이렇게 낮게 생각하고 이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던 그 모습에서 이 에모스는 인간을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 이제 인간의 본성에는 무한한 그런 소중한 것, 신성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 시대는 나름대로 산업화가 되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상대도 안 되지만 이 나름대로 이때는 엄청난 그 시대예요.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과학을 모르다가 산업혁명 기계가 생기고 바로 한참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본주의라는 게 생기고 막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도 많이 나지만 하여튼 이때에 이제 그런 막 움직임이 일어날 때 에모스는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거에서 정신세계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인간의 소중한 본성, 인간의 신성, 인간의 많은 장점들을 이야기했던 그런 그 사상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상세한 얘기는 이제 금방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렇게 보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는 뭐 그것보다는 에머슨이 쓴 시, 성공에 대한 시, 그거를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제 화면도 보시면서 한번 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이 Success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 해석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 혹시 이제 해석이 너무 틀리면 안 되니까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를 이렇게 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석세스가 에머슨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인데 에머슨 걸로 이제 이렇게 잘못 알려졌다.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에머슨이 오리지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저희는 그냥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에머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에머슨의 것으로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전체 흐름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To win the respect of intelligent people. 자, win이란 말은 승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얻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얻느냐? respect, 존경을 얻는다. 뭡니까? intelligent people. 지식 있는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이 있고 지식 있는 이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 같고, 또 어떤 책이 뭐 많이 팔렸으면 무조건 훌륭한 책인 것 같고, 어떤 영화에 막 1000만 명이 봤으면 그 영화는 영원히 남을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이 봤을 때 그것이 좋다고 봤을 때 그게 정말 의미가 진정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식인의 평이 다는 아닙니다. 헛지식만 들은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지식인은 척만 하고 거들먹만 거리고 내면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의 진정한 의미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그 성과만 좋아하지 말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큰 기업을 이뤄서 그 기업이 유명해졌다,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 치면 세계에 얼마나 큰 기업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큰 걸로만 그 기업을 평가하지 말고, 어떤 기업은 중소기업인데도 사장과 직원이 전부 그렇게 하나가 되고, 또 사장은 직원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직원도 사장을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또 회사가 직원하고 사장들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데 이렇게 또 주말이면 어디 연탄 같은 거 배달도 다니고 또 어려운 데 봉사도 하고 뭐 만약 이런 회사가 있다면 잘 없지만 그 정말 훌륭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보이는 양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지식이 있는, 여기서 지식이라고 표현됐다고 해서 무조건 뭐 가방끈이 긴 사람 뭐 그런 것만이 아니죠. 의식 있는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사람. 예를 들면 온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그렇지만 평론가들이나 문학가들이 저 시는 정말 좋다라고 하는 시가 또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의식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에머스는 진정한 성공이 물질이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것이죠. 여기서 뭐 지식인이라 해서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의식이 있고 정말로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리스펙트, 존중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성공. 내가 지식이 있다고 지식인들의 존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어느 뭐 노인이 산속에서 별로 이렇게 돈도 안 되는 무슨 식물을 재배한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게 귀하고 이거 잘못하면 한국에서 멸종될 수 있는 식물이야. 이거를 노인이 잘 길러가지고 그거를 그 산속 한 장소에서 많이 이렇게 거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모르죠. 저 노인은 뭐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식물학자가 봐서 이 노인은 정말로 멸종될 뻔한 이 식물을 여기서 키운 정말로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 있는 일, 의식 있고 지적인 사람,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스펙트. 저 작품 좋아,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정말 사는 거 너무 귀해, 이렇게 본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우리 고호의 그림이 얼마 전에 경매가 됐는데 뭐 1,000억 뭐 넘었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뭐 몇백억 이상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그 1,000억 몇백억짜리 그림을 그린 고호는 살아생전에 그 그림 값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어떻겠습니까? 고호는 겨우겨우 살았겠죠. 그림 물감 이런 거 살 돈도 만족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이중섭도 그릴 게 없으니까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 은박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술가는 그렇게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 예술가의 평생에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술을 아는 사람들, 그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겠죠.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거나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찬사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식 있는 사람이, 또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당신의 이 모습, 당신의 당신의 그 삶의 모습 정말로 귀합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양으로 물질이 많이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거 말고 의미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and the affection of children, 즉 intelligent people,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respect, 존중을 받을 뿐 아니라 affection of children,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받는 거, 똑같이 이제 win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지식인의 존중을 얻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도 affection, 애정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성공이다. 무슨 말입니까? 의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차원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천진난만한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존재. 뽀로로라든지 무슨 요즘 그 안동지방에서 나오는 까투리라든지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낮은 존재, 또 아니면 이노센트, 무지하면서 순수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 어른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른만을 위한 존재는 반쪽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 새싹들에게도 뭔가 교감하고 그들에게 나눌 수 있고, 또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to earn the appreciation of honest critics, 이게 중요합니다. earn도 마찬가지로
win하고 똑같은 거죠. 얻다. 혹은 뭐 벌다 이런 말이죠. appreciation, 호평. 뭡니까? honest critics. 정직한 비평가들의 호평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말입니다. critic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critic이라는 말은 평입니다. 평인데 의미 있는 평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보는 영화 보고 좋아, 뭐 나빠, 뭐 어느 책 재밌어, 이런 평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진정 이렇게 그것을 돌이켜보는 평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honest critics, 이게 중요합니다. 정직한 평론가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평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수많은 평론가들이 있지만은 정직한 평론가들이 잘 없을 수도 있죠. 그 안에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알바생들을 고용해가지고 이거 좋아요, 막 이렇게 이런 거. 또 댓글을 쓰는데도 정식으로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직원한테 돈을 주고 직원이 그렇게 어떤 편향된 댓글을 쫙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honest critic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그 사람의 생각을 썼다면 아무 적 없죠. 그런데 이 세계에는 크리틱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세대인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honest critic이라고 붙였어요. 제대로 비평할 줄 아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평할 수 있는 그런 평론가들의 appreciation, 호평, 좋은 평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성공입니다. 내가 비록 혹시 내가 이룬 게 없어도, 돈이 없고 혹시 뭐 지위가 없어도 뭔가를 제대로 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의 그 모습,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삶, 아니 저 사람의 작품, 저 사람의 어떤 그런 한 업적들, 이게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100만 명, 1000만 명이 좋아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그렇지만 honest critics, 처음에는 intelligent people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intelligent people, 그 다음에 children, 그 다음에 honest critics,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정직한 평론가들의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어요. 정직한 평론이란 뭡니까? honest critic 뭡니까?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늘 중요한 관점으로, 제대로 된 그런 관점으로 평가할 때에,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endure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endure라는 말은 참다, 그런 말이죠. The betrayal of false friends.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betrayal 하면 배신하다.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할 때 betray라는 말을 씁니다. 배신. false friends. 거짓된 친구의 배신을 endure, 참을 수 있는 것, 이게 성공이에요. 여기서부터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많이 다르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배신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남을 믿지요. 믿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저렇게 하겠어요? 해줄게, 돈 좀 꿔줘, 언제 갚을게. 나와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근데 안 들어줄 수 없어서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betrayal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기꾼은 처음부터 배신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 혹은 원래 인간성이 안 좋아서 그런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휙 버려서 그렇게 betray, 배신하게 될 수도 있고, 어제는 웃으면서 약속을 해놓고 오늘은 그것이 그냥 안 지키는, 이런 betrayal, 이런 경우는 정말 크게 힘들죠.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택시 운전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삼성동에서요, 신림동까지 택시를 태워줬어요. 새벽 2시에. 그런데 삼성동 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많은 그 택시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안 태워주는 거예요.
문 열고 뭐라 그러면 안 태워주고 가고. 그래서 저 사람 뭐 어디 멀리 가나? 그러고는 제가 탁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 신림동 서울대 가는데요. 제가 돈이 없거든요. 제가 아침에 온라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 좀 꼭 태워주세요. 어느 누가 태워주겠어요? 근데 저는 태워줬어요. 저 사람이 내가 안 태워주면 집에 못 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태워줘. 삼성동에서 그 서울대까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이라서 한 7,000원? 하여튼 2만 원 정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이 사람이 뭐 휴대폰으로 직접 저한테 이제 문자 자기 휴대폰 번호 이제 보여주고, 또 이제 제가 계좌를 이제 그 사람 문자로 보내주니까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여튼 아침에 회사 가자마자 제가 컴퓨터로 보내겠습니다. 그랬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비트레이얼이죠. 그 배신당하는 거죠. 그게 뭐 전화했더니 줄 생각이 없대요.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나 차를 탄 기억이 없는데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몇 번 전화하다가 뭐 안 주는 거 어떡합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그것도 일종의 비트레이얼입니다. 비트레이얼.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그 믿음에 따라오지 믿으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그냥 배신을 하는 거죠. 그런 크고 작은 배신들. 이거 택시비를 못 받은 거는 작은 금액이고, 인생을 맡기고 정말로 그 사람을 믿었는데 비트레이, 배신당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머스는 여기서 endure, 남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역설적이고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거 오늘 제 강의가 아니고 에머슨의 강의니까 다 들으신 다음에 그냥 한번 각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false friends, 나쁜 친구들의 betrayal, 배신을 endure, 참아내는 것. 그 성공하는 사람은 남의 배신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을 품고 내가 이거 원수를 갚겠다, 항상 복수에만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 성공 못하죠. 복수는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복수가 이 사람의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endure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견뎌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o appreciate beauty, appreciate, 좋아하는 거죠. 아름다움, beauty, 미를 좋아하고, to find best i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find the best, 장점, 좋은 것들만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앞에는 이제 beauty,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항상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봐도 아름답게 생각하고, 노을을 봐도 아름답게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요 근래 시골에 있으니까 이 시골 밭이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한 9월, 10월 되면 막 노랗게 물들 때 얼마나 들판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걸 보고 다 아름다워하죠. 그리고 또 그런 아름다움뿐 아니라 진정한 삶에서 아름다움,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름다움을 appreciate,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아름다움의 가지가 많을수록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감동받을 게 많잖아요. 우리가 저녁 노을 이런 건 다 아름답죠. 황금 물결 다 아름답죠. 그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현미경으로 무슨 꽃가루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조직체가. 그건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죠. 그 현미경으로 보면 아름답다. 현미경 없으면 못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배신을 당하거나 힘들어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가지가 많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또는 고통을 당해도 남들보다 덜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좋아하는 게 많으니까 그쪽에 이렇게 하면 정신을 이 나쁜 쪽으로 쏠릴 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좋아하는 게 별로 없으면 어떤 거 실패, 고통, 남에게 배신당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깊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미의 세계가 넓을수록 사실 그 사람의 삶은 소중하고, 그래서 에모스는 그걸 성공한 삶이래. 우리가 깊게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to find best i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장점을 잘 찾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만 보는 사람, 이런 거는 손해보는 삶이겠죠. 물론 속인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잘못을 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용납하기 어려운 단점이죠. 그런 단점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관계를 이루기 어려운 단점이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것은 내가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의 단점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또 좋은 것들을 받고 또 나의 장점을 주고 그러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점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fatal, 치명적인 단점, 이런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명적인 단점이죠. 진실성이 없는 거, 이런 단점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기본 자세는 항상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의 장점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장기할 때 차를 띄고 포를 띄고 마 띄고 상 띄면 할 게 없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의 단점이 있어. 그럼 나 안 해. 이 사람도 이런 단점이, 나 저 사람 안 해. 그럼 차 떼고 포 떼고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쪽을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쪽으로. 그럼 그 사람의 단점은 잘 발현이 안 되게 내가 피해가고 내가 그거를 또 그 사람의 단점이 나오면 내가 그거를 적절하게 피해갈 수 있는 요령,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한 것이지 단점에 초점을 두면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얘기 중에 관포지교다. 관중과 포수가의 그 사귐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관포지교의 핵심은 이제 그건 사마천의 사기에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 관중은 포수에게 이렇게 별로 잘 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포수가 항상 관중을 이해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싸움터에서 후퇴를 했어. 도망을 했어. 그럼 남들은 저 도망병이다. 이렇게 욕하겠죠? 근데 이제 포수는 그렇게 않고, 관중은 늙은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어머니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이해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뭐를 나눌 때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관중은 저렇게 집안에 좀 부양할 식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관포지교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상대의 어려움을, 단점을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 물론, 그거는 좋은 얘기고, 사마천 사기에 보면 포숙이 관중을 천거합니다. 근데 그 관중이 어떤 사람이냐?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왕에게 천거해 줍니다. 이제, 옛날엔 다른 사람 소속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소속이 달라졌으니까 만약에 그것만 임금님이 잊어버리신다면 이 관중을 데려다가 벼슬을 시키면 임금님을 천하의 패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유명한 패자가 이 관중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포숙이 관중을 알아보고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대의 단점 이런 것보다는 상대의 장점, 그거를 잘 알고 그거를 남들에게 또 소개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몇 억이 있고 땅이 얼마나 많이 있고 자식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관점을 이렇게 에머슨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시야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To leave the world a little bit better.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Leave, 세상을 이렇게 남겨놓다. 어떻게 남겨놓습니까? A little bit better.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낫게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
a little bit,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세상을 바꾸는데 위대하게 뭐 휴대폰을 만든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처럼 위대하게 무슨 뭐 어마어마한 그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처럼 위대하게 이런 것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작은 거라도 내가 살았으므로 내가 존재했으므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예를 들자면 산속에 이렇게 옹달샘이 있다. 제가 좋아하는 옹달샘이죠. 옹달샘이 있으면 나 혼자 지나가다 거기 이제 주변에 이렇게 나뭇잎이 많이 쌓이고 좀 옹달샘 주변에 이렇게 뭐 많으면 그걸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 물 먹을 때 좋게. 아니면 거기 옹달샘에 바가지가 없다. 나는 이렇게 손으로 먹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바가지가 있으면 그 바가지를 놓고 가요. 그럼 누구라도 와서 그 이것도 뭡니까? A little bit better입니다. 그 숲속의 옹달샘을 조금이라도 낮게 내가 live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게 내가 존재했으므로, 내가 다녀갔으므로, 내가 거기에 있으므로, 예를 들면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5분 더 먼저 일찍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에 이렇게 문을 열어 놓는다든지 따뜻한 물을 데워 놓는다든지 뭐 이것만 해도 세상이 a little bit better,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에머스는 성공이라고 봤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물론 우리 집안이나 내 식구들과는 더 뭐 기본이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요만큼이라도 더 그 자리가 좋아지면 그게 성공이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글을 보시면 whether by a healthy child, 건강한 어린아이, 이거 뭡니까? 아이를 건강하게 잘 뭐 이렇게 키운다든지 건강하게 잘 양육하는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garden patch. 그러니까 패치라는 건 뭐 이게 한 조각이잖아요. 이렇게 뭐 옷 조각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garden patch 하면 뭐 정원 한 떡이라도 이렇게 아주 작은 정원이라도 그런 말이죠. or redeemed social condition.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redeem, 이렇게 redeem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속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상황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성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healthy child, 건강한 어린아이 그랬죠? 그냥 건강한 아이 하나만 낳아도 또 멘탈이나 피지컬이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한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해서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garden patch, 정원 한떼기라도 작은 정원이라도 내가 이거를 잘 일구면, 정원이라도 잘 꾸며놓으면 이것이 세상을 요만큼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 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redeem, social, 이건 좀 큰 거죠. 이제 사회적인 상황을 redeem, 내가 이렇게 더 구원, 사회를 내가 더 좋게 내가 사회를 이끌 수 있다면 이건 좀 더 범위가 크겠죠. 당연히 이런 건 좋은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준다든지 또는 어려운 이런 이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든지 또 사회 구조에 크게 얘기하면 뭐 이제 사상이나 이런데 중요한 일을 이끌어가는 건 당연히 그건 소중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요 구절만 보더라도 정말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이끌 수 있는 거, 내가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거, 이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사회를 살다 보면 학벌 사회 또는 계보 사회,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게 요즘 그냥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를 보면 정말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뭐 이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이런 관점을 자꾸 읽어본다면 우리의 관점도 조금씩 수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구절이 정말로 이제 기가 막힌 구절인데,
to know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단 한 생명이라도 breathed, 호흡을 했는데 easier, 더 쉽게 호흡을 했어요. Because you have lived. 당신이 살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단 한 생명이라도 세상 사는 것이 easier, 편안해졌어요. 호흡하는 게 쉬워졌어요. 아주 그 미약한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가 있음으로 그 어린아이에게 도움이 돼서 그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또 편안한 삶을, 아니면 더 좋은 깨달음을, 더 좋은 가르침을 얻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받는 거, 이거를 to know, 안다는 것 자체, 이거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누구라도, 작은 사람에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주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이제 뭐 그 강의 그 소개 동영상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연구소도 항상 깊은 산소 옹달샘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옹달샘이 이렇게 있다면 그 바가지가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요만한 바가지를 하나, 그 바가지 하나에 500원, 1000원이면 사지 않겠어요? 근데 뭐 그 바가지 하나라도 거기 있으면 거기서 누군가 이렇게 손을 적시지 않고, 물론 손을 씻으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바가지로 손쉽게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바가지 하나라도 그 옹달샘에 놓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a little bit better. 여기 나와 있죠. To leave the world a little bit better.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마지막 문장 보세요. This is to have succeeded. 이게 바로 성공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완료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완료형은 일단 지금보다, 현재보다 조금 앞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것이 앞에 나왔던 좀 그런 내용이 to have succeeded, 바로 성공한 것이다.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인터넷 보니까 왜 요거를 완료형을 했느냐, 그것도 뭐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이걸 완료형으로 표현했느냐. 근데 뭐 우리는 현지인이 아니니까 그냥 하여튼 이렇게 이제 완료형이구나, 완료형으로 썼으면 약간의 현재보다 조금 앞에,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으로 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좀 점검해 보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미래에 정말 이런 글을 참고해서 진정한 성공을 향해 갈 수 가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에머슨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통 성공이라는 건 이제 부를 모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유명해진다거나 뭐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이 거대한 우주, 천지인 이 우주, 이 하늘, 이 거대한 땅 전체를 봤을 때에는 정말로 아주 미흡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산에서 내려다보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다 이렇게 한 점으로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더 하겠죠. 그런데 그 아파트나 연립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연립은 작아, 싸. 아파트에서는 우리는 큰 아파트야, 좋아. 그 안에서는 이렇게 뭐 저거 하는데 북한산에서 보면 전부 그냥 다 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 유치원 아이가 지금 키가 1m도 안 되는 아이가, 하나는 뭐 1m, 하나는 1m 20이야. 그래서 서로 이제 네가 커 내가 커 싸우는데, 저기 최홍만이나 한 2m 넘는 사람이 딱 봤을 때는 뭐 도끼니나 객끼니나 무슨 뭘 기네끼리 싸우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이 보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절대적인 진리의 자리에서 본다거나 정말로 어떤 중요한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이 위대한 일과도 맞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뭐는 크고 뭐는 작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깊은 산속에서 옹달샘에서 바가지 하나만 제공해주는 그 작은 것, 여기를 little bit better, 이거 중요하죠. 이 작은 거나 위대한 그런 자동차를 발명하고 비행기를 발명한 위대한 일이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 우리가 백몇억 년씩 보고 우리 지구만 해도 45억 년을 보지 않습니까? 지구는 앞으로 또 한 4, 50억 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태양이 없어지니까. 그런 이런 어마어마한 100억, 50억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몇 억이 더 있고 집이 몇 채가 더 있고 이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에머슨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뭐가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를 이제 일깨워 주지요.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잠 안 자고 또 일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만 속박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 작은 거, 더군다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열등 의식이 가끔 있잖아요. 이런 열등적인 마음도 사실은 자꾸 이런 비교 속에서 열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비교하는 마음에서 우리 어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열등의식이라는 건 뭡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해 보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열등의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내가 시야를 자꾸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들러의 심리학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물물이 있는데 우물물의 온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동굴이라든지 우물물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여름에 우물물 마시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겨울에 우물물 마시면 어떻습니까? 약간 미지근한 따뜻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죠. 겨울에 바깥에 온도가 영하 20도인데 샘물을 탁 마셔봐요. 그러면 샘물은 20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8도, 20도. 그러니까 먹으면 미지근한 것 같아. 근데 여름에는 시원해. 상대적이잖아요. 열등의식도 상대적인 것에 나오는 겁니다. 자꾸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남은 1000만 원인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나는 가난해. 남은 높이뛰기를 하는데 몇 메다를 뛰는데 나는 높이 1m밖에 못 뛰어. 나는 열등해.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볼 때에 열등의식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와 절대적인 거 넓은 범위 내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50보, 100보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있으므로 누구에게라든 누구 한 명이라든지 편안함을 줬거나 도움을 줬거나 작은 존재 하나에게라도 우리 그런 말 있죠. 어린 아이에게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줬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의미 있는 일이다. 가장 의미 있는 일과도 맞먹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거 한 개라도 내가 의미 있게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귀한 것이다. 옛 선현들은 그걸 다 알았던 거예요. 친구 중에 누가 영의정을 가고 친구 중에 누가 기업가가 돼도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너 잘 됐다. 단 부러워하는 건 뭡니까? 네가 영의정이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참 그게 부럽구나. 네가 기업가가 됐으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많이 번 돈으로 직원들을 먹여 살려주고 또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겠으니까 그거 참 부럽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위가 높아서 부러운 것이고 기업가가 돼서 부러운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에머슨은 그러한 초월주의적인 사상으로 자기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또 우리들에게 공감하기를 원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머슨의 행복론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리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일단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온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두 번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여정을 살아왔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 세 번째,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가 그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도움을 주었다면 큰 업적을 이룬 이처럼 당신도 훌륭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에머슨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에머슨의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거하고 이때는 19세기인데 뭐 상대도 안 되죠. 지금 엄청난 이런 그 정말 물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지금 세상이야말로 가장 세속적이죠. 큰 물질이나 가진 거 이런 거가 최고, 뭐 외모, 물질 이런 게 최고일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런 마음에 에머슨은 경종을 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면 항상 그 비행기에 그 지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비행기는 지금 태평양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 목적지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지도가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에머슨의 이 성공에 대한 시를 읽으시면서 내 위치를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에머슨의 말대로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에머슨의 시를 읽으면서 현재 내 모습, 내 위치, 그거를 파악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모습으로 있다. 어느 상황에 있다.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또 이 에머슨의 시를 통해서 내가 삶이 작은 거라도 의미 있게 살은 것이 있는가? 그렇게 살 것인가? 그런 삶의 모습이 지금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대로만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현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야 될 실제적인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그 삶에 충실하면서도 에머슨의 시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의 현재 위치, 현재 좌표를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좀 더 나은 삶, 정말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성공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삶,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